앞에 있는 양평군수 전신선입니다. 오늘 100일을 맞아서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어머님 여러분께 그동안의 내용과 또 앞으로 계획을 오늘 설명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바쁘신 중에도 언론인들께서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오늘 국민들께 소식을 전해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7월 1일 날 제가 취임식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저에게 응원과 박수를 보내주신 점 항상 깊이 간직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지난 100일 동안에 약 한 14,5천 킬로미터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달리는 동안에 저에게 뒷받침해준 비서실 직원들, 또 공무원들 감사드리고 어떻게 정착하시도록 만족하시도록 도와준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윤수호 국회의장과 또 김성교 국회의원님, 또 박명수 의회원 도의원께서도 우리 양평군의 발전을 위해서 또 민선 8기의 성공을 위해서 도와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을에서 또 마을 회관, 또 관광버스에서, 또 시장 골목에서, 또 농업 현장에서, 또 지난 8월 8일부터는 수해 현장에서, 또 기업인들 찾아갔을 때는 기업 현장에서, 또 소상공인들 창업 현장에서 저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까지 경쟁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로 여러분께 앞으로의 긍정과 비전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그 영상을 통해서 많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비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예, IT가 잘 안 되네. 영상도 좀 찍었는데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 7월 1일 날 이제 실천 출가를 하면서 전임 군수와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바로 민선 8기 구성을 해서 군정비전을 설정했습니다. 그 군정비전은 사랑과 자연, 행복한 양평으로 정했고 그 자리에서 이제 공약을 준비를 하고 공약을 인수받았습니다. 그 공약은 29개 공약에 11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인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그 다음에는 추진부서와 의견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20개 공약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5일 날 공모를 하고 오늘 자료에도 첨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9월 14일 날 제가 군수가 돼도 첫 번째 맞는 국민의 날 이현구 목사를 그리고 경기연합 대책위원회 수석 대표였던 쪽 선배를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이렇게 국민의 날을 맞이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안 나오면은 바로 대체 좀 해주세요. 제가 가는 5개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인데, 자연 분야의 2개 파트, 사람 분야의 2개 파트, 그 다음에 행정 분야의 1개 파트로 해서 5개 파트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사람의 파트입니다. 구석구석 국민이 만족하는 생활행정이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내년 2023년에는 신청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양평을 만들어 가겠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2023년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읍면에 그 읍면의 예산을 38억 4천여만 원을 읍면 생활 불편 사업으로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는 28억은 포괄 예산을 하고, 그 다음에 9억 6천만 원은 2개 예산을 해가지고 약 38억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읍면의 생활 행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생활 폐기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활 폐기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소과를 신설을 하도록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가로 청소반을 창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가로반은 양평, 양서, 용문 지역에 이렇게 도심 지역으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7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는 그런 불편을 좀 해소하고, 또 냄새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시키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속 문화예술 교육, 예술 체육 분야입니다. 연간 100회 정도를 생활 속 공간에 공연을 함으로써 이제 문화예술을 지능과 국민들에게 문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서종 양서 구간에 약 한 5km 구간입니다. 약 한 190억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로 해서 양서 지역까지 왔던 그 자전거 동호인들이 우리 서종 지역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체력인증센터나 생활체육 대회 출전 지원을 통해서 생활체육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 분야에는 전국대회를 많이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국에 리틀야구 72개 팀이 와서 지금 야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린이 그 체육을 하게 되면은 그 학부모들 또 부모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아주 지역 효과에 아주 좋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저쪽 경주지자체는 이 사업을 축구를 동원을 해가지고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듣고는 우리 양평에도 전국대회 어린이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하겠다라고 해서 요 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장애인 체육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반다비 체육공원인데요. 반다비는 그 평창 올림픽 때, 장애인 올림픽 때 그 마스코트가 반다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반다비라는 체육공원을 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요 예산은 약 한 40억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돌봄과 배려의 복지입니다. 우리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해서 우리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 완료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까지 연속 7년 동안 우리가
전국에서 우리 보건복지 분야 최우수상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전임 정동균 군수께서 잘 해오신 부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독거 노인들에 대한 이렇게 이분들의 안부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타화해서 사회적 관계망을 확충해 나가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버스 교통비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꿈이 실현되는 교육 분야입니다. 지금 교육발전기금이 우리 또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한 80억,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에서 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80억 돼서 한 160억 되는데요. 이 기금의 활용을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도움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읍면에 일청소 활동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양평읍은 뭐 그래도 많이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소외되는 지역에도 청소년들이 나름대로 어떤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제가 취임을 하고 바로 그 양천병원 응급실을 확인을 하고 여기에 응급실을 좀 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좀 더 질이 낮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모색 중이고 병원과 함께 예산 분야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게 나서 이제 그것은 지수적으로 하고 제가 선거 때부터 늘 얘기했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희망하고 있는 교통재활병원의 응급실 센터를 집어넣어서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부분과 또 하나는 이벽병상 내외에 종합병원을 중급병원이죠. 중급병원을 유치해서 우리 의료 서비스를 늘리는 방안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자연 분야입니다. 자연 분야에서 먼저 균형과 체험의 지역 균형 발전 분야인데 여기에서는 그 SOC 사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시다시피 신원 정수장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건립이 되면 이 동부 지역에도 많은 지역으로 수돗물이 공급이 되고 강화 지역에도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평이 급수 지역으로 조금 열악한 지역이 있었는데 이쪽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수처리 용량을 늘려가는 건데요. 며칠 후에 이제 국수에 있는 처리 용량을 이제 준공을 하게 돼 있고 지평에도 처리 용량을 확대하고 양동 지역, 그다음에 소규모 시설에도 처리 용량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 이런 처리장을 확대하고 또 관로를 만들고 그 구역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대규모 사업 추진인데 역세권 개발을 마찬가지로 정동균 군수께서 아주 역동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이 이제 역세권이었는데 특히 이제 그 담원지구는 김성대 국회의원이 군수 시절부터 시작했던 것이 정동균 군수가 잘 만들어주고 제가 취임을 해서 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수 지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3차에 걸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원덕, 그 다음에 지평 이렇게 해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해서 기능 발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과 양평 고속도로가 데이터가 통과되어 있는데 이것이 빨리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국토부의 국회의원이 국토부에서 이제 일하고 계시는
우리 김성규 국회의원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용문 홍천간 철도 사업인데 여기도 중간역이 폐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활기찬 일자리 분야입니다. 우리 시장에 다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이 많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건데, 주차장 확보,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개선 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시장 활성화에 좀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육성을 해야 합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보면은 아주 작은 일이라도 우리 공무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하고,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도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홍보하고 하는 일로 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육성을 하고, 저도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참석을 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생태 자원을 활용한 관광 개발입니다. 이것은 좀 이제 향후 좀 지속돼야 할 그런 사업들인데, 우리 남한강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무안개공원서부터 우리 근청 뒤쪽으로 하는 한강변, 그 다음에 저쪽 갈산공원까지를 연계한, 또 그 중간에 그 양강섬을 이렇게 연계하는 관광 벨트를 구성을 해가지고 할 건데, 여기에는 야간 조명을 좀 이번에는 관심을 가지고 야간 조명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근청 뒤쪽으로 가는 한강변에는 인도를 좀 넓혀야 한다고 해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지금 관계부서에서는 그 데크를 달아서 인도를 한 3-4m 늘려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뭐랄까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매입한 그 땅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퇴근길에 함께 즐기는 그런 공연을 한번 해봤는데, 그 공연 그 장소를 잘 활용을 해서 한강을 즐기는 그런 문화 활동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술의 거리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양평에는 많은 예술인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많은 박물관도 저기 그 갤러리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어떤 그 로드, 아트 로드라는 그런 명명으로 해가지고 좀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강상과 강화를 잇는 그런 쪽에 과거에 정병국 국회의원 때부터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그 예술의 거리를 만들고, 또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서 접근하는 도로가 한강을 중심으로 강상과 강북이 있는데, 강북 쪽으로는 자연을 활용하는 쪽, 강하 쪽으로는 강남 쪽이죠. 강남 쪽으로는 강화부터 강상으로 이루어지는 예술의 거리를 우리 그 만들어 가지고 서울 관광객이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부 지역에 그동안 관광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은 거기에 이제 관동대로길이라는 그런 그 서울까지 가는 도로 옛길 구현 복원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양평 지역이 구길현이라는 그런 도로명이 있는데요. 그런 것과 연계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트레킹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정비를 하면 많은 분들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 자원을 활용한 그런 관광 개발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동안 25년 동안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해왔는데, 이런 농업 분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은 계속 계승을 해서 우리의 랜드마크인 친환경의 그 뭐랄까요, 호칭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농들이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팜에 대한 문제, 이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아시다시피 세미언이 지방정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적에 면적이 30만 제곱미터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한 12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적을 좀 넓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정 호수가 있습니다. 가정 천일 저쪽 모방에서 내려오는 천 그쪽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좀 더 면적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에 우리 국가정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동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행정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결국은 우리 행정이 그것을 다 뒷받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을 과연 어떻게 해갈 거냐라는 부분에 초점을 또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변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행정 공무원들에게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접수되고 또 해결되는 과정을 문자 알림 서비스로 통해서 그것을 알려드리겠다라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이 갖고 있는 정보 중에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정보는 과감히 알려드려서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통해 가지고 알려가는 그런 민원이 아니라 바로 그 인터넷이나 이런 IT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하겠다. 이것이 이제 행정정보의 제공이라는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방문자 안내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우리 민원실에서 아주 작은 거지만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이 접수를 하면 1번은 어디 가서 뭐하고 2번은 어디 가서 뭐하고 3번 어디 가고 이렇게 번호로 해가지고 층별까지 딱 몇 호실까지 다 적어서 이렇게 알려주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민원실에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문지가 오면 방문지에다가 상세하게 알려드려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양평살이 길잡이인데 우리 양평이 지금 12만 4천 명이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과연 양평이 어떤 곳이냐를 알기 위해서 그냥 지인을 통해서 알거나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또 부동산을 통해서 알거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들에게 알려는 분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양평살이 길잡이 정비 설명회를 갖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수과하고 도로과를 신설을 해서 생활행정 강화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행정은 생활행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가 막히고 도로가 차단이 되고 하는 부분, 도로 개설이 늦어지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개 부서에서 총괄해 가지고 추진하면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과와 도로과를 만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광자원과 그 관광을 컨트롤할 수 있는 관광과를 다시 신설하기보다는 이제 동원하는 겁니다. 먼저 정동균 군수께서는 관광과 문화를 묶어서 관광과가 사실은 좀 소외받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이제 관광과를 다시 복원을 해서 우리 양평의 대부분의 일자리는 다 관광객을 위한 일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다가 대부분이 이제 관광과 연결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관광과를 다시 신설하는 것이 우리 양평을 위한 가장 좋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관광과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저도 선거를 통해서 또 지난번 군의 의장 시절에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허가가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잘 되면 되는 대로 신속하게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명확한 답이 너무 늦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큰 민원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감방 일과 허가 일과 이과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 것 같다. 과거에 생태 허가과가 있었는데 생태 허가과에서 건축 업무와 허가 업무를 같이 했었는데 그 과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취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개 과에 5개 팀씩 넣어서 3개 팀씩은 일선을 담당을 하고 2개 팀은 다른 업무를 해서 또 관리 업무를 해서 일과와 이과를 나누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민원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직 개편의 주요 안인데 이렇게 되면 부군수 직속으로 4개 과가 되고 그 다음에 복지문화국에 7개 과, 경제산업국에 7개 과, 그 다음에 도시건설국에 7개 과, 이렇게 21개 과, 25개가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또 도서관 업무하고 교육 업무하고 이렇게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민원실하고 도시정보과하고 통합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개 과가 신선하는 그런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또 저희들이 또 정리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리고 조직 개편까지 말씀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사람과 관련된 사업이 2가지 분야이고 그 다음에 자연과 관련되는 부분이 또 2가지 분야, 그 다음에 사람과 자연을 묶는 우리 공무원의 분야가 하나, 그렇게 해서 5개 분야를 가지고 앞으로 제가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경찰 공무원을 하고 군의 의원을 통해서 다시 이제 군수가 됐습니다. 제가 경찰 공무원을 이제 퇴직하면서 정치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고 늘 그랬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당당한 군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대내적으로는 겸손하고 국민을 섬기는 그런 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우리 부모님 사진과 우리 손주 사진을 넣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진을 보다가 제가 이 사진을 골랐습니다. 어쩌면 부모님에게 또 효도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고 또 우리 손주에게 미래를 이렇게 잘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진을 제가 선정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 선정한 배경과 같이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춤추지 않고 제가 초심을 잃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항상 마음이 품고 우리 양평을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으로 향후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고 다음에는 여러분과 토론을 통해서 운정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